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를 해주신 김일호라고 합니다. 사실 첫 번째 세션이라 조금 긴장도 되는데요. 제목은 이제 Next Big Thing in Game이라고 되어 있는데 한번 여러 가지 조금 새로운 생각을 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제 우연인지 운인지 모르겠지만 한 2013년도부터 클라우드 컴퓨팅 비즈니스에서 일을 해왔습니다. 지금 2023년이니까 딱 10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이제 굉장히 IT에 계시고 여러 가지 기술적인 일을 많이 하실 텐데 뭔가 사이클이 있는 것 같아요. 10년, 20년마다 크게 바뀌는 게 도래를 하고 새로운 기술이 나오면 처음에는 조금 의심을 하다가 궁금해하다가 어느 순간 하게 되는 그런 시점이 오게 되죠. 막 위에서 이제 일도 시키고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하는 타이밍이 오는데 지금은 약간 여러 가지 얘기들이 돌고 있는 상황인 것 같지만 AI에 관해서 아마 우리가 오늘 얘기를 좀 들어보면서 구글 클라우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그 다음에 우리가 오늘 좀 들은 얘기를 가지고선 이제 자리로 돌아가서 어떤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서 같이 조금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저는 커스텀 엔지니어링 팀을 리딩하고 있고요. 김일호라고 합니다. 좀 일부러 좀 엉터리 그림을 하나 가져와 봤어요. 제가 이 그림 만드는데 한 2초, 3초 정도밖에 걸리지 않더라고요. 이미지 제너레이션 하는 툴에 들어가서 밑에 있는 디아블로 캐릭터, 디즈니 스타일, 그다음에 사실 잘생긴 얼굴을 좀 가져와서 해달라고 했는데 사실 이렇게 얼굴이 썩 잘생기게 나오진 않았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생각하는 말로 상상하는 어떠한 것들을 내가 모델한테 물어보게 되면은 이 모델이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가 알고 있는 거를 여러 가지 조합해가지고 기본적인 이미지를 만들어 주죠. 오늘 뒤에 이제 관련되어 있는 세션도 있습니다만 요즘엔 상당히 이제 디테일하게 거의 AI가 만드는 사진이나 그림을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만들어지게 되는데 어쨌든 옛날과는 다르죠. 내가 생각하는 그림을 그려내는 시간과 그걸 생산하는 시간, 들어간 노력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 지금 이런 정도의 수준의 그냥 퀄리티 이미지는 수초 만에 생성이 되고 심지어 여러 개의 이미지를 동시에 만들어낸 다음에 내가 원하는 것들을 수정할 수도 있고 그중에 선택해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사실 아직은 시작인 것 같아요. 지금 여기 보면 제너레이티브 AI, 생성형 AI 관련해 가지고 다양한 것들이 시도되고 있는데 구글 클라우드를 포함해서 다양한 큰 IT, 빅테크 회사들 같은 경우도 아직은 시작하는 시점이라고 볼 수 있고요. 새로운 제품들이 쏟아져 나옵니다만 앞으로 더 많은 제품이 나올 거고 훨씬 더 다양한 주제와 컨텐츠를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생성이 될 겁니다. 그리고 또 스타트업 진영도 굉장히 지금 바빠요. 이미지 관련되는 거, 텍스트 관련되는 거, 영상, 그 다음에 그런 것들 좀 약간 퓨전하는 그런 새로운 컨텐츠를 만들어내는 시도도 있고 여기 나와 있는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많은 회사들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업을 하려고 굉장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빅테크 회사도 이런 것들을 하고 있지만 이런 새로운 스타트업 쪽에서도 새로운 그런 아이디어나 기술 같은 걸 적용하는 것들을 많이 해보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점점 세분화됩니다. 그냥 이미지 가지고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특정 인더스트리에서 한다던가 그다음에 특정 주제를 파고들어서 지금의 그 AI 기술을 이용해 가지고 비즈니스화하는 것들을 많이 시도하고 있습니다. 사실 조금 솔직히 설명드리면 작년 11월인가요? 기사가 났었죠. 그때가 아마 챗 GPT라는 단어를 이제 어나운스하고 이제 새롭게 알리는 그런 기사가 작년 11월쯤에 났었는데 구글에 다니는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는 어떻게 보면 약간 감사하기도 했어요. 이러한 새로운 토픽을 퍼블릭하게 알리고 새로운 비즈니스가 기회가 생길 수 있는 것들을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하나의 그런 변화를 할 수 있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구글 내부를 들여다보면 사실 이미 굉장히 오래전부터 머신러닝이나 인공지능에 관련되는 컨텐츠, 주제, 토픽, 기술 같은 것들은 굉장히 많이 해오고 있습니다. 단 하나 차이 나는 건 뭐냐면 조금은 조심스럽게 해오고 있어요. 여러 가지 기사를 보시겠지만 이러한 기술 자체가 너무나 뛰어난 기술이지만 또 잘못 활용될 경우에는 좀 되게 안 좋은 쪽으로 활용될 수 있는 거잖아요. 따라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책임감 있게 그 다음에 우리가 여러 가지 것들을 고민하면서 개발을 하고 있고 그런 근간이 되는 기술들은 아마 다들 기억하실 거예요. 알파고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사이사이 굉장히 많은 논문이라던가 또 오픈소스에 퍼블릭돼서 나오는 여러 가지 그런 툴들, 기능들 이런 것들이 개발이 되어 있고 굳이 설명하자면 2017년도에 트랜스포머라는 그런 하나의 어떤 기술, 알고리즘이 나오게 되는데 그 이전까지 이제 언어를 번역하고 하는 것들은 주로 이제 RNN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알고리즘을 많이 사용했었습니다. 근데 그건 이제 시퀀셜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동시에 여러 가지 타스크를 돌리거나 하는 그런 복잡한 일들을 하긴 좀 어려웠다고 해요.
근데 그 트랜스포머라는 그런 논문이 나오면서 그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의 여러분들이 보시는 여러 가지 그런 라지 랭귀지 모델 같은 것들의 기반 기술이 나오게 됐죠. 그 외에 뭐 T5니 뭐 람다니 요즘에 이제 파미니에서 여러 가지 것들이 시도가 되고 나오고 있는데 그 근간 기술 같은 것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내부에서 구글 내 리서치 안에서 구글 브레인 팀에서 실제 만들어서 기술 개발을 해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GenAI라는 얘기를 듣는 게 사실 올해가 거의 처음이에요. 어떻게 보면 처음인데 몇 개월 사이에 새로운 제품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들을 보면 그 안에 그런 코어가 되는 그런 머신러닝 기술 같은 것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뭐 제 나름대로 헤리티지라고 하는데 헤리티지와 리더십을 가지고 만들어 오고 있습니다. 약간 비즈니스적으로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뭐 챗 GPT니 바드니 하는 것들 이미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그건 저희가 쉽게 액세스할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뭐 그냥 간단하게 뭐 음식 만들 레시피를 물어볼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뭐 이래서 뭐 어디 여행을 갈 건데 여행 뭐 스케줄을 짜줘, 뭐 이런 것들을 요즘 해볼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부담 없이 편하게 물어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일반적인 사용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컨슈머 사이드가 하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회사에서 일을 하는 입장에서는 우리 회사의 IP 중요하죠. 우리 그 고유한 그런 컨피덴셜한 정보 같은 것들. 근데 진짜 그런 정보 같은 것들이 생각하는 그 우리가 사용할 모델 안에 들어가서 얘가 그걸 알아야 내가 비즈니스 관련되는 일 관련되는 걸 물어봤을 때 응답을 줄 수 있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엔터프라이즈 영역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회사들은 지금 활용하지 말라고 하죠. 지금 바드니, 챗 GPT니 하는 것에 우리 회사 정보를 입력하게 되면은 좀 뭐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하지 못하게 하기도 하는데, 따라서 엔터프라이즈 쪽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에 대한 걸 지킬 수 있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어야 되고, 우리가 내부에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런 보안이라든가 컴플라이언스 같은 것들을 같이 고민을 하면서 진행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구글 클라우드는 그러한 영역을 구분해서 보기도 하고, 뒤에서 좀 설명드리겠지만 저기에 대한 대처도 필요하게 됩니다. 사실 옛날에는 어떤 거 뭔가 추측하거나 예측한다고 하면 어떤 걸 활용했을까요? 뭐 우리 통계라는 걸 많이 활용을 했죠. 기존에 있던 히스토리를 보고 다음을 예측하는 걸 하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뭐 머신러닝이라는 기술을 활용하면서 우리가 추측이라는 걸 하게 됩니다. 프리딕션이라는 걸 하게 되고, 그러면 옛날에 쌓인 결과를 봤을 때는 이럴 것 같은데 모델링을 하게 되면 모델을 만들어 놓고 걔한테 물어보죠. 뭐 예를 들어서 다음 달 매출이 어떨 것 같아? 또는 뭐 이 해당하는 A라는 게임 유저가 이런 아이템을 추천해주면 살 것 같아? 살지 않을 것 같아? 그게 살 것 같은 게 뭐 70%의 확률일 것 같아? 뭐 50%의 확률일 것 같아?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물어볼 수 있는 그런 예측 모델들을 만들어 왔고, 뭐 그 안에서 돌아가는 것부터 이제 리그레션이라는 그런 뭐 회계 알고리즘 같은 것들을 주로 사용하게 되는데, 라지 랭귀지 모델 같은 경우는 훨씬 더 많은 대량의 데이터를 그 모델 안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상상하는 그 수준 이상의 많은 데이터들을 해당하는 모델을 학습시킨 다음에 그 모델한테 이제는 yes, no question이라던가 단순한 숫자를 추측해내는 게 아니라 어떤 디스크립터한 그런 설명을 부탁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는 뭐 가장 쉬운 예제 중에 고양이 사진을 보여주고 이게 고양이야 강아지야라는 걸 물어보게 되면 얘가 그 사진을 보고 고양이라고 추측을 하지만, 지금은 고양이가 어떤 동물인지, 뭐 어디 살고 있는지, 어떠한 종류가 있는지, 뭘 좋아하는지 이런 것들을 물어보게 되면은 해당하는 라지 랭귀지 모델은 자기가 알고 있는 것들을 종합을 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서머리해서 알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과 대화를 쓰는 것처럼, 그 다음에 어떤 영역에 전문가와 대화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실제 LM의 모델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답을 얻어낼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해서 기존에는 할 수 없었던 많은 영역이 열리게 되고 응용할 수 있는 케이스가 점점 많아지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뭐 단순하게 우리가 뭐 서치라고 하면 뭐 인덱스를 잔뜩 해놓고 우리가 검색하는 거, 상관성을 찾아서 뭐 찾는다라고 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서치를 할 때 우리가 던지는 그런 쿼리 같은 거에 대한 그 의도라든가 주변 같은 걸 파악해가지고 훨씬 더 복잡한 정보들을 전달받을 수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뭐 아마 많이 사용하시겠죠. 챗봇 같은 서비스는 흔히 많이 쓰시죠. 우리가 뭐 구독하고 사용하는 서비스, 그다음에 우리가 뭐 사서 구매하는 서비스, 여러 회사에서 뭐 도움 같은 걸 얻을 때 챗봇을 쓰게 되는데, 아직은 약간 티가 나죠. 이렇게 보면 이게 그냥 학습된 거를 알려주는구나, 아니면 단순히 룰 베이스 같은 걸 통해서 응답을 주는구나라고 알 수 있겠지만, 만약에 이제 라지 랭귀지 모델이 뒤에서 동작을 하는 식으로 구성을 하게 되면
내가 물어보는 거에 대한 응답을 훨씬 더 자연스럽게 받아서 해당하는 그 화자의 의도를 파악을 해서 거기에 맞는 답을 주는 것들을 구현을 하게 됩니다. 또 하나의 영역은 컨텐트 제너레이션인데 이게 텍스트만 요즘엔 되는 게 아니라 보이스라든가 이미지, 영상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어서 해당하는 그런 컨텐트를 쉽게 만들어내는 것도 포함을 하게 돼요. 제가 이제 많은 고객분들을 만납니다. 만나서 머신러닝을 활용해서 뭔가 새로운 유스 케이스를 만들고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라고 설득을 하게 되는데 지금까지 했던 내용들은 아마 이런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다 이런 것들은 이미 개발을 하고 계시죠. 개발을 하고 계시거나 또는 고민을 하고 계시거나 하실 것 같은데 뭐 리얼타임, 뭐 트렌드 프리딕션, 뭐 매치메이킹, 뭐 스마트 MPC, 뭐 프로드 챗 디텍션 이런 것들 여러 가지 것들인데 게임 내에서 우리가 머신러닝을 활용할 수 있는 케이스들을 아마 검색해 보시면 이런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뭐 트롤링이라든가 어뷰징이라든가 해킹이라든가 이런 거를 우리가 모델을 통해 가지고 찾아낼 수도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한 달 뒤에 이탈할 것 같은 고객 리스트를 뽑아봐라고 하면 그런 것들도 모델을 통해서 확인할 수도 있고. 내가 A라는 유저와 B라는 유저가 같이 팀을 맺어서 싸우는 것보다는 A라는 유저와 C라는 유저가 같이 팀을 맺어서 싸우면 훨씬 더 게임이 재밌지 않을까라는 것들에 대한 좀 더 스마트한 매치메이킹 그런 알고리즘을 만들어 볼 수도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의 NPC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하죠. 뭐 퀘스트를 주기도 하고 뭐 아이템을 구매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하지만 사실은 그 뒤에서 돌아가는 것들은 잘 아시겠지만 다 프로그래밍 되어 있는 거고 로직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해당하는 NPC는 당연히 유저와 구분이 쉽게 되죠. 하지만 조금 이제 똑똑하게 만들 수 있는 것들이 적용해 볼 수 있는 것도 있겠지만 앞에서 보셨던 그런 젠 AI를 이용하게 되면은 거의 이제 뭐 사람하고 대화하는 수준에 또는 게임과 관계하는 것들을 물어보더라도 답을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응용해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걸 비즈니스적으로 기존에 이제 뭐 일반적인 리그레션 모델을 활용한다라고 하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데이터를 모으죠. 그게 게임에서 오는 데이터든 아니면 뭐 파이낸셜 쪽에서 오는 데이터든 뭐 여러 가지 로그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런 것들을 모아서 추측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고 또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클래시피케이션 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고 해당하는 유저를 구분해 볼 수 있어요. 뭐 충성도가 높은 고객 아니면 뭐 이탈할 것 같은 고객 이런 고객들을 나눠서 우리가 다르게 뭐 아이템을 이렇게 추천할 수도 있을 거고 다른 캠페인을 벌일 수도 있을 거고 비즈니스에 이제 활용을 할 수 있게 되겠죠.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뭐 여기서 보신 이제 업너멀 디텍션이라고 해서 뭐 해킹 같은 것들을 우리가 찾아내고 싶다라고 하면 여러 가지 데이터를 모아가지고 해당하는 모델을 만들고 그 모델한테 새로운 데이터 로그가 들어왔을 때 야, 이 사용자가 하는 패턴이 이상하지 않아?라고 물어보게 되면 예측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기존에 이제 젠 AI 이전의 머신러닝 기술을 통해 가지고 구현할 수 있는 것들이라고 보게 되면 앞으로 이제 젠 AI를 이용했을 경우에는 생각할 수 있는 영역이 훨씬 더 이제 넓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분석했을 때의 그 데이터 분석에 대한 영역도 우리가 다양한 그런 모델을 통해 가지고서는 훨씬 더 퀄리티 높은 컨텐츠에 대한 결과를 얻을 수도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고객 대응 같은 서비스 같은 경우도 간단한 챗봇 서비스가 아니라 훨씬 더 고객이 만족할 수 있는 답을 줄 수 있는 서비스를 만든다거나 이런 것도 가능해지고 기존에는 게임을 운영하는 인프라 쪽에 조금 더 클라우드가 포커스가 맞춰 있었다고 하면 젠 AI를 이용하게 되면 컨텐츠를 제너레이션하는 스튜디오 쪽에서 훨씬 더 해볼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질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앞에서는 이제 기존의 약간의 머신러닝 기능을 이용해서 뭔가 해볼 수 있는 것들을 생각해 봤다면 앞으로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것들은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일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개발자의 생산성이 높아질 수도 있고 그다음에 게임 플레이 할 때의 어떤 익스피리언스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좋게 만들 수 있을 텐데 뭐 에셋을 만들어낸다 그다음에 뭐 오디오나 비디오 같은 것들도 사람이 만들긴 하겠지만 이제는 그런 라지 모델을 통해 가지고서는 기본적인 것들을 생산해 내볼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코드 제너레이션 그다음에 테스팅도 이제 봇을 개발해서 테스팅할 수 있겠지만 머신러닝을 백그라운드에 두고 똑똑한 에이전트를 만들어 가지고 게임을 테스트한다던가 이런 것들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일일이 사람이 만들어야 되는 그런 여러 가지 게임 내 텍스트라든가 뭐 기획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기본적인 그런 템플릿이라든가 스켈레톤 같은 것들은 만들어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뭐 다이나믹 인게임 컨텐츠라고 되어 있는데 게임 내에서
사실 우리가 이미 모든 거를 만들어 놓고 사용자가 선택하게 되잖아요. 뭐 커스텀 같은 거라도 내가 선택해서 이제 바꾸거나 하게 되는데, 앞으로 사용자가 아마 내가 원하는 타입의 그런 아이템들을 디자인해서 만들 수도 있겠죠.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내가 해당하는 디자인, 내가 원하는 디자인의 어떤 뭐 칼이라는 아이템을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 그 모양, 색깔 그런 것들을 다 본인이 지정해서 만들어내고 나만의 컨텐츠를 생성하는 것들도 상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게임 내에서는 주어진 퀘스트들을 하죠. 뭐 쉬운 퀘스트도 있고 어려운 퀘스트도 있지만 우리가 조금 더 상상력을 넓혀가지고 게임 내의 퀘스트도 사용자에 맞게끔 지속적으로 뭔가 생성해내고 해당하는 새로운 컨텐츠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선 게임 내에서 진행할 수 있다라고 하면 주어진 그런 아이디어, 주어진 그런 스트럭처 내에서만 게임을 플레이하는 게 아니라 게임 내의 그 환경 자체도 변할 수도 있고 그런 퀘스트 같은 내용을 바꿈으로써 게임의 재미도 다양해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거는 아직 존재하지 않을 수 있겠지만 지금 나와 있는 이런 Gen AI라는 컨셉을 이용하고 기술을 이용하게 되면 우리가 시도해 볼 수 있고 게임 내 여러 영향을 분야를 바꿔볼 수가 있게 됩니다. 뭐 그 중에서 이제 뭐 간단히 설명드리면 뭐 버텍스 AI나 GK 뭐 약간의 제품이 나와 있긴 합니다만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기존에는 하지 못했던 것들을 시도해 볼 수 있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NPC 같은 경우도 게임 내에서 NPC가 사실 본인이 성장할 수도 있는 그런 요소를 가질 수도 있고요. 게임 외적인 얘기들 가지고서는 커버할 수도 있을 거고요. 다른 플레이어들이 준 인풋을 갖다가 내가 학습하고 있다가 그런 것들을 이제 물어보게 되면은 다른 게임 플레이어한테 알려준다거나 하는 것들도 충분히 시도를 해볼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인게임 내에서 다이나믹하게 뭔가 변경될 수 있는 환경이든 이미지든 컨텐츠든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시도해 볼 수 있다는 게 있고요. 그러한 이제 비하인드에서는 클라우드의 환경을 활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앞에 보신 것처럼 간단한 이미지라든가 비디오라든가 음성 같은 것들을 생성할 수도 있을 거고 그걸 변형하거나 해서 우리가 기존에는 일일이 다 하나하나 만들어내야 됐던 것들을 해당하는 Gen AI라는 기술을 통해 가지고 자연스럽게 만들어내서 생산성, 시간, 뭐 퀄리티 응용할 수 있는 여러 영역 부분들을 훨씬 더 좋게 디자인하고 만들 수가 있게 됩니다. 이 짧은 시간에 이제 많은 것들이 런치가 됐어요. 사실 작년까지는 뭐 AI 플랫폼, 뭐 버텍스 AI라는 제품으로 해서 어떤 특정 레이어의 제품들군이 존재를 했다라고 하면은 이제는 보게 되면 대부분이 Gen AI 관련되는 제품들로 조금은 변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 GPU나 TPU 같은 모델링하고 인퍼런스 할 수 있는 하드웨어가 존재하는 영역이 있을 거고요. 그 외에 뭐 모델, 그 다음에 버텍스 AI라고 해서 실제 ML 플랫폼, MLOps라고 하죠. ML 플랫폼이 존재하고 그다음에 뒤에 설명드릴 뭐 제너러티브 AI, 앱 빌더, 그 위에 여러 가지 이미 만들어진 뭐 다큐멘트 AI, 뭐 컨택트 센터 AI, 그다음에 뒤에 AI 같은 경우는 이번에 새로 나온 그런 제품인데 이런 레이어가 존재를 해서 각각의 이제 다양한 니즈에 사용자들을 맞춰주게끔 디자인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제품들 같은 경우는 아마 굉장히 늘어나게 될 거고요. 지금은 뒤에는 좀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뭐 구글 ML의 어떤 헤리티지 리더십을 말씀을 주셨는데 뭐 여긴 조금 테크니컬한 부분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여기 이제 기본적인 여러 가지 모델들이 존재를 하게 되는데 이 모델들은 많은 양의 데이터와 굉장히 많은 컴퓨팅 파워를 필요로 하겠죠. 그래서 고객분들이 해보실 수도 있겠지만 또 구글 같은 회사는 이미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테스트를 하고 기본적인 파운데이션 모델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제공을 하게 됩니다. 지금 구글 서비스를 써보시면 뭐 구글 렌즈라든가 트랜슬레이트 여러 가지 서비스 쓰시게 되면은 그 뒤에서 동작하는 이런 머신러닝 관련되는 모델들은 이미 이러한 기반 기술에 의해서 나오게 되는 거고요. 이런 기반 기술에 통해 가지고 고객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이제 계속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만들어 볼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요즘이 계속 많이 얘기가 되는 제너러티브 AI, LML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모델들도 존재를 하고 지속적으로 그 성능이 발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유니컴 바이스 뭐 어떻겠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저건 뭐냐면 모델이 워낙 커요. 얘가 많이 알아야 되고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모델이 큰데 트레이드오프가 있겠죠. 모델이 크게 되면 또 성능에 대한 것도 고민을 해야 되고 비용에 대한 것도 고민해야 되기 때문에 그 모델을 좀 작게 만드는 것 같은 것도 많이 연구를 하고 있고 구글 클라우드에서는 저러한 모델도 다양한 사이즈의 것들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너티브 AI 오퍼링 오버뷰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럼 구글 클라우드 입장에서는 두 가지 영역을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제 고객분들이 앞에서 나온 여러 가지 이런 기술, 아이디어 같은 것들을 개발하고 운영하고 관리하셔야 되는 포인트가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은 이제 버텍스 AI라는 플랫폼 위에서 구성을 하게 되는 거고요. 또 구글이 잘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개발자를 위한 그런 편의 같은 것들을 많이 보게 되죠. 그래서 제너티브 AI 앱 빌더라는 서비스 영역이 있게 되는데 이거는 이제 개발하시는 분들이 쉽게 내가 그 해당하는 그 LLM이라든가 여러 가지 젠 AI 관련되는 기술들을 응용해서 활용해서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게끔 도와드리는 영역이 됩니다. 그래서 두 개의 영역이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최근에 나왔던 좀 새로운 그런 서비스들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Conversational AI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아까 그 말씀드렸던 챗봇이랑 비슷한 개념이긴 합니다만 지금은 고객이 원하는 것들을 좀 더 자세하고 다양하게 그 니즈를 파악을 해서 응답을 주는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약간 이커머스 쪽의 얘기입니다만 우리가 어떠한 물건을 살 때 뭐 리뷰도 볼 수 있고 그런 설명도 볼 수 있을 텐데 내가 구하고자 하는 어떤 제품에 대한 것들을 그냥 내가 나열하는 거예요. 그냥 뭐 여기 나와 있는 자전거 그림이 있다면 자전거는 뭐 어떤 색이고 프레임은 뭘로 되어 있고 뭐 브레이크는 뭐 디스크는 있고 그 다음에 뭐 헬멧은 어떤 걸 쓸 거고 여러 가지 것들을 종합적으로 내가 인풋을 넣게 되면 해당하는 그 LML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 화자의 의도를 파악한 다음에 거기에 맞는 최선의 제품을 주기도 하지만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제안해 줄 수도 있어요. 제안해 줄 수도 있고 심지어는 그 다음에 그럼 이 자전거를 타고 내가 어디 여행을 갈 건데 여행 갈 장소를 뭐 추천해 줘라고 한다면 해당하는 장소를 추천해 줄 수도 있고 그 해당하는 그 여러 가지 것들 계속적으로 확장해 나가면서 물어보게 되면 얘가 알고 있는 데이터가 다양하게 많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답들을 계속적으로 제공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고객은 기존과 다르게 단답형의 답이 아니라 여러 가지 원하는 데이터를 내가 응답을 얻을 수 있도록 디자인을 해서 구성을 할 수가 있게 되죠. 그리고 엔터프라이즈 서치는 최근에 고객분들이 이제 젠에 관련되는 설명을 드리게 되면은 가장 많은 관심을 갖고 계세요. 뭐 개인적인 얘기지만 제가 구글에 와서 그 가장 크게 놀랐던 게 입사를 하게 되면은 구글은 딱 하나 주는 것 같아요. 일을 하세요라고. 어떤 거 줄까요? 막 설명하다 갑자기 개인적인 얘기를 해서 표정이 조금 네. 오늘 좀 시간이 짧아서 빨리 설명만 드리고 있는데 딱 하나 줍니다. 검색 엔진 하나 주더라고요. 그 내부에 뭐 어떤 이름을 가진 검색 사이트가 하나 있는데 뭐 여러 가지 뭐 온보딩 이런 것도 있지만 그런 건 그냥 필요 없고 그냥 검색 사이트 하나가 있고 구글 안에 있는 모든 지금까지 축적된 정보는 여기서 검색하려면 찾아볼 수 있으니까 검색하면서 본인이 할 일을 하세요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조금 과장해서 그러한 툴이 여러분들이 일하고 계시는 회사 내부에 있다라고 하면 상당히 좋겠죠. 그거를 만들 수 있는 게 엔터프라이즈 서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그 컨텐트 지금까지 일해왔던 모든 데이터를 검색해 볼 수 있는데 그거를 요즘에 나오는 JNI를 활용한 그런 라지 랭귀지 모델이 지원하고 있는 방식으로 검색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단순히 특수한 어떤 몇 가지 단어를 통해서 찾는 게 아니라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의 의도를 검색할 수도 있는 거고 해당하는 그 검색 결과를 뭐 서머라이즈를 해줄 수도 있을 거고 관련되는 영상을 보여줄 수도 있는 거고 우리 회사 외부에 있는 그런 데이터들의 링크도 보여줄 수 있는 거고 다양한 그 검색 방법들을 활용할 수가 있게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내가 해당하는 그런 응답을 만들어낼 수 있는 커스텀 모델 같은 것들도 준비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검색할 수 있는 방법이 획기적으로 바뀌게 되겠죠. 그리고 앞에 설명드린 것처럼 이 거대한 똑똑한 모델들을 우리가 일일이 만들어내기 어려워요. 몇 년간 뭐 수십 페타바이트, 수십 테라바이트를 모아서 그다음에 GPU를 뭐 수십 개, 수백 장을 구매를 해서 그걸 모델을 만들고 결과가 나왔더니 결과가 마음에 안 들어요. 거의 뭐 일주일 돌렸는데 어려운 문제죠. 그래서 지금은 그런 어느 정도 기본이 되는 모델들은 만들어서 제공을 해드리게 되고 그 위에 이제 튜닝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좀 더 맞는 결과를 찾을 수 있도록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이런 기본적인 모델들을 이미 구글 내에서는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 이름이 이제 버텍사의 모델 가든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가든이라고 지은 이유는 우리가 나가 보면 굉장히 다양한 식물들이 있고 다양한 꽃도 있고 그런 가든을 이제 뭐 상상하시면 되는데 이 안에 이미 여러 가지 중요한 그런 기본이 되는 커다란 모델들은
구글 내에서 만들어줘서 제공을 해드릴 수 있고 그거를 바로 선택해서 내가 원하는 모델을 만드는 걸 시작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건 뭐 이미지가 됐든 텍스트가 됐든 여러 가지 그런 컨텐츠 타입은 별로 정리가 되어 있어서 만들어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응용해서 서비스를 개발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지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 기본적으로 상상할 수 있는 거는 그럼 뭐 우리가 응용할 수 있는 모델이 있고 해당하는 API 만들어서 모델한테 물어보면 해당하는 응답 받아서 내가 좀 수정해가지고 화면에 보여주면 되는 거잖아요. 하지만 지금은 이제 Gen AI라는 기술을 만약 활용한다라고 하면 중간에 생각해내야 될 것들이 많이 있겠죠. 그럼 기본 모델을 활용해야 되는 거, 해당하는 모델을 좀 더 적합하게 우리에게 맞게끔 튜닝해야 되는 요소들이 존재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쉽게 구현할 수 있도록 버텍스 AI를 이용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모델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이미 모델이 만들어져 있고 지금 여기는 뭐 80개 정도의 모델이 나온다고 되어 있는데 뭐 사실 뭐 이제 뭐 허깅 페이스 이런 이제 사이트에 가보면 굉장히 많은 오픈 소스 모델도 존재를 해요. 그런 것들도 이제 시도해 볼 수 있게 되고 그래서 가져와서 버텍스 AI에 의해서 내가 자동 운영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이미 만들어져 있는 기본 모델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우리가 뭔가를 개발한다고 하면 툴이 필요하죠. 그래서 뭐 IDE 환경이 필요하게 되죠. 뭐 비주얼 스튜디오라든가 여러 가지 툴들이 있겠지만 그럼 제인 AI 같은 경우도 우리가 뭔가 응용해서 개발을 하는데 개발 쉽게 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제너러티브 AI 스튜디오라는 서비스 같은 경우는 내가 여기서 인풋을 넣고 바로 해당하는 모델에 대한 몇 가지 파라미터 값을 뭐 이렇게 수정을 해가지고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툴을 제공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뭐 텍스트 같은 경우에는 뭐 내가 좀 더 크리에이티브한 대답을 얻을지 아니면 내가 좀 더 이 사실에 가까운 대답을 얻을지 아니면 내가 결과를 봤을 때 뭐 가장 뭐 유효한 결과 몇 개를 얻을지 이런 것들을 설득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응용해서 응답을 받아서 모델을 만들어 보거나 운영할 수 있게 됩니다. 굉장히 다양한 그 랭귀지 모델이 존재를 하게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구글은 그걸 약간 하나를 팜이라는 이름으로 통일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팜2라고 해서 새로운 버전까지 나와 있게 되는데 해당하는 모델을 쉽게 우리가 액세스할 수 있으면 그 해당하는 모델을 이용해서 개발을 하실 수 있게 되잖아요. 그래서 구글은 이 버텍스 AI에서 이제 팜이라는 그런 해당하는 모델을 활용할 수 있게끔 API 방식을 지원하고 있고 지금 바로 콘솔에서 만약에 들어가시게 되면은 저걸 응용해서 대답을 얻어낼 수가 있게 됩니다. 좀 더 쉽게 설명드리면 바드라는 건 이미 오픈이 돼서 테스트를 다 해보셨죠? 그럼 바드도 야 너는 지금 사용하고 있는 뭐 LML 모델이 뭐야?라고 물어보게 되면 자기가 아마 팜 또는 팜2라고 하면 응답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그 근간에는 비하인드에서 저 해당하는 모델을 응용할 수 있게 되는 거고 이건 이제 비즈니스적으로 엔터프라이즈 환경에서 개발할 때 활용하시는 부분이 되겠죠. 그리고 인베딩이라는 용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굉장히 만약에 데이터를 우리가 뭐 검색을 하거나 할 때 종류가 비슷한 것들을 모아서 빠르게 결과를 얻어내야 되는데 그때 활용되는 기술이 이제 인베딩이라는 기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과를 응용해서 뭔가 개발할 때 만약에 뭐 게임 컨텐츠라고 하면 게임 컨텐츠 내에서도 야 우리가 지금까지 개발한 모든 게임 내 이미지들을 저장하고 있는데 이를 갖다 비슷한 것들끼리 그룹을 모아서 클러스터를 만들고 내가 원하는 어떤 입력값을 넣었을 때 해당한 입력값에 대한 것들에 대한 관련되는 이미지를 쭉 뽑아서 모아줘봐 라고 하면 그때 응용될 수 있는 게 이런 엠비딩이라는 기술이에요. 그래서 비슷한 것들을 쉽게 서치하거나 모아서 구분할 수 있을 때 활용될 수 있는 기술 중에 하나고 이게 이제 젠 AI에서 굉장히 많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코디 같은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요즘에 많이 그 데모 같은 거 많이 나오죠. 내가 뭐 해당하는 그 코드에 대한 기본 틀 같은 것들을 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주석 같은 것도 만들어 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뭐 파이썬으로 개발한 걸 다른 언어로 변환하는 것도 갈 수 있어서 개발할 때 나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어시스턴트라고 할까요?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마제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TTI죠. 텍스트 이미지라고 해서 내가 원하는 그 상상할 수 있는 그 이미지의 내용을 텍스트를 입력하게 되면 관련되는 이미지를 바로 만들어서 보여드리는 서비스예요. 네. 그래서 뭐 기획하거나 프로토타이핑 같은 거 할 때 응용을 쉽게 하실 수가 있고 샤프 같은 경우는 스피치 텍스트인데 요즘에 그 보이스 AI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그 다음에 뭐 저는 쇼츠에서 본 것 같은데 프레디 머큐리 목소리로 이제 한국 가요를 부르는 그런 것도 만들 수가 있고 그래서 게임 내 여러 보이스를
이제는 자동적으로 생성하고 바꿔서 개발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성우 한 명이 녹음을 한 거를 성별을 바꿀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말하는 톤을 바꿀 수도 있고 내가 특정하는 어떤 셀러브리티의 목소리를 바꿀 수도 있고 이런 퓨저닝이 가능한데 그런 것들도 지금 해당하는 기술을 통해 가지고 바로 테스트를 또 해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reinforced learning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강화학습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데 해당하는 그 사용자의 인풋을 받아서 내가 좀 더 정확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서비스가 됩니다. 엔터프라이즈 아키텍처는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아까 컨슈머가 있었고 엔터프라이즈 영역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우리가 서비스를 개발해서 사용자가 이제 인풋을 주거나 인터랙션을 할 텐데 구글 내에 가지고 있는 파운데이션 서비스 외에 고객분이 튜닝하는 영역을 안전하게 분리를 해서 고객의 데이터가 구글과 뭐 연결이 되거나 하는 부분들에 대한 걸 막아놓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안전하게 우리만의 데이터를 응용을 해서 기본적인 파운데이션 모델도 사용하고 해당하는 어댑터 레이어의 모델 기능도 사용할 수 있게끔 구현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글 클라우드 입장에서 생각해 봤을 때는 뭐 데이터에 대한 어떤 프라이버시라든가 그 다음에 해당하는 데이터가 진짜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도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서비스를 런치해서 그냥 한국 내에서 사용하는 게 아니라 글로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도 같이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아마 구글 클라우드에서 제공할 수 있는 밸류라고 생각을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설명드린 것 중에 이 기술 자체가 응용을 하게 되면 응용할 수 있는 영역이 넓다 보니까 우리가 이걸 안전하게 사용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해가 되지 않도록 사용해야 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구글 내에서는 제품을 개발할 때 이거에 대한 유해성 같은 것들을 막을 수 있도록 하나의 레이어를 두고 그걸 걸쳐서 이제 제품을 개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아마 서비스를 활용하실 때 우리가 고민하지 않아도 구글이 대신 고민해주고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앞에서 보셨던 저런 아키텍처처럼 데이터를 갖다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는 것들도 같이 고민을 하면서 개발을 했습니다. 사실 이 마지막 장을 좀 설명드리고 싶어서 제가 앞에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었는데요. 아마 클라우드를 활용하시는 쪽은 뭐 데이터 분석하고 그 다음에 게임을 런치해서 게임 아키텍처를 디플로이하는 영역에서 많이 활용을 했었을 텐데 이제는 그 GenAI를 이용하고 그 다음에 이런 기술 활용하시게 되면 그 프로덕션 이제 스튜디오 쪽을 많이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게임을 기획하고 그 다음에 뭐 이미지나 영상을 만들고 그 다음에 개발을 하시고 하는 영역에서도 이러한 그 테크놀로지를 사용하실 수가 있게 되는 거고 그래서 지금 아마 게임 내에는 데이터 플랫폼 같은 거 가지고 계시죠. 뭐 데이터 플랫폼 그 다음에 게임 런치하기 위한 그 자동화 그 파이프라인 같은 거 구성하고 계실 텐데 앞으로는 아마 제 예상이긴 하지만 게임에 대한 그 뭐 AI, ML 플랫폼이 존재를 하지 않을까? 그래서 해당하는 뭐 디자인이 이미지를 원하면 이미지를 줄 수 있는 그런 모델이 필요할 수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어떤 뭐 게임에서 그 기획에서 활용하기 위한 텍스트 같은 걸 뽑아낼 수 있는 모델이 필요할 수도 있을 거고 파이낸스 팀에서 이제 뭐 비즈니스나 마케팅 관련되는 것도 있을 수가 있고 서비스 팀 여러 가지 팀에서 내가 필요한 모델들을 요청을 하면 만들 수도 있을 거고요. 해당하는 모델을 응용해서 비즈니스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쪽으로 훨씬 다양하게 구성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제 상상이기도 하고 바람이기도 한데요. 앞으로는 아마 저기 관련되는 일들이 많아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시간이 좀 짧아서 빠르게 진행을 했는데요. 네, 제가 여기까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더 다양한 내용들도 뒤에 세션들이 많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세션 같이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